네, 안녕하세요. 경비원 마스터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에 회사 생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이번에는 비상근으로 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의 경우 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겸업금지라던가 이런 조항이 걸리고 하면은 그 회사 일만 봐야 된다라는 또 단점이 있죠. 하지만 비상근 지도사는 보통 프리랜서 선임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합니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정해져 있는 인접지까지 해서 200명 그 인원수를 몇 개의 업체와 계약을 하던 본인이 가능한 만큼 채워서 활동하는 거를 비상근 지도사라고 보통 이제 칭을 합니다. 그래서 200명 안에서 몇 개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제 활동하던 본인 자유인 거죠. 급여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번 딱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날은 A 업체, 어느 날은 B 업체, 뭐 어느 날은 C, D 업체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비상근 업무의 장점은 업무의 자율성에 있습니다. 그 누구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내가 스케줄을 짜서 다닐 수 있죠. 선임된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뭐 어디 방문했고 이제 잘 되고 있는지 보고 한번 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답답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앉아서 노트북을 피는 곳이 이제 거기가 곧 직장인 분들이 적성에 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노트북 딱 피고 이제 자료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그게 또 낭만이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단점인데 단점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 대비 낮은 급여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현장당 선임료는 10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게 요새 업계 현실입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직전 영상에서 본사 담당자의 업무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영업이나 입찰 담당자의 업무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입찰을 어디 이제 건물이나 시설에 들어갈 때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거든요. 견적서죠. 그걸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외주업체 비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비지도사 선임료를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경비지도사 선임료를 넣어서 최종 금액을 산출해서 보내는 식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업체나 아웃소싱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업체들끼리 경쟁이 너무 많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최저가 경쟁이 심해져서 영업이익률 1에서 2% 정도에 들어가는 업체가 대부분이고 심할 때는 이제 이 사업장은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마이너스 나는 거를 다른 사업장에 좀 괜찮은 이익률이 나는 사업장 이익으로 메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마이너스 견적을 넣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지도사 선임료가 현실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산출 내역서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넣을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렇게 넣어도 맨 밑에 영업이익률이 1에서 2%면은 진짜 한 사업장 나 몇십만 원 안 남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도사한테 뭐 30이던 40이던 그렇게 10만 원, 20만 원을 더 떼서 얹어주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뭐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도사 선임료를 그렇게 크게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선임료를 좀 많이 받으시려면은 이런 최저가 경쟁을 하는 좀 영세한 업체가 아니고 서비스에 그 회사만의 차별점을 둬서 견적을 좀 높게 써도 그 발주처 입장에서 이 회사랑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낙찰이 되는 그런 업체에 선임이 되셔야지 생각하시는 선임료를 전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한 현장에 뭐 15만 원 정도라고 치고 만약에 이런 데를 10개를 담당한다. 그러면은 이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장이 이제 10개 정도 되면은 하루에 뭐 2개에서 3개 정도 방문하면은 거의 하루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했을 때 평일에 거의 한 달 내내 방문을 해야 되실 수도 있어요. 현장에는 다양한 근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무자를 전부 만나려면은 2번 이상 가야 되는데 또 어떤 현장은 뭐 주주 야비 뭐 이런 식으로 좀 막 사교대 비슷하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야야 이렇게 돌아가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3일 방문해야 되는 데도 좀 있고 그러면은 그런데 3일 방문하면은 또 한 주 끝이죠. 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만 담당해도 되게 정신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현장을 도는데 이제 15만 원에서 뭐 기름값이나 기타 뭐 식사도 해야 되니까 그런 경비 빼고 이제 3.3% 사업소득세 공제까지 하고 나면은 바쁜 거 대비해서는 실수령액이 그렇게 크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한 가지 단점은 너무 밖에서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솔직히 그렇고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저도 오늘 갔다 왔는데 사업장 방문했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또 더울 때는 또 너무 더워서 힘들고, 또 차만 타고 다니자니 위에서 말씀드렸던 주차비나 기름값이 좀 부담이고, 그렇다고 지하철로 다니자니 하루에 2만에서 3만 보는 기본으로 걷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야 뭐 나이가 그래도 젊은 편이니까 그냥 저냥 다니는데, 나이가 좀 혹시라도 있으신 지도사님들은 힘에 부치실 수도 있죠. 마지막 단점은 이제 조금 사람에 치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경비 지도사는 이게 자격증 이름만 지도사지 갑을 병중의 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사한테도 치이고, 또 사업장 방문하면 소장한테 치이죠. 또 심지어 근무하는 경비 직원한테도 치일 때가 많아요. 현장에서 이 지도사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우리를 지도하는 이런 윗사람 느낌이 아니고, 솔직히 법적 선임을 걸어야 되니까 그냥 오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고,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지적을 하면은 오히려 그거에 좀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 복장이 잘 안 돼 있어.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경찰청 경비업 담당관님께 따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사업장 소장이라던가 선임되어 있는 그 갑사 본사 담당자하고 소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현장을 많이 다니지만 갈 때마다 이 경비 지도사라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약간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현장에서는 그냥 법적 선임을 걸어야 되니까 오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부분은 뭐 오는지 안 오는지 뭐 관심도 없고 그냥 오면 오는구나 아니면 아니구나 이 정도 인식이고, 와서 좀 봐주려고 하면은 왜 자기 귀찮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큰 소리 내서 막 싸우자니 또 값의 얘기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값사 입장에서는 프리랜서인 지도사보다는 자기들 직원 감싸고 도는 게 대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면은 지도사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굽신거리다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또 경비업법에 위배가 되면은 지도사한테 과태료가 나오거나 행정처분,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또 업체를 많이 담당하게 되면은 직원들 방문 스케줄도 일일이 체크해서 또 짜야 되고, 매달 말 경찰서에 순회점검 일정 신고를 하는 게 또 은근히 손이랑 머리가 많이 갑니다. 이렇게 비상근 지도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봤는데, 이번 영상을 좀 보신 분들께서는 뭐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렇게 사업장 가서 사인만 받는 그런 단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비업법에 그냥 선임이 돼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현장을 다니는 지도사보다는 내가 좀 실력을 키워서 그 회사의 경비업에 대해서 자문도 좀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경영지원 쪽이 됐건 누가 됐건 대관 업무를 좀 필요로 하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영세한 업체 중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는 내가 경비업 자문이나 대관 업무도 해주겠다. 그리고 지도 점검도 좀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선임료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약간 그 회사의 직원처럼 살짝 걸쳐 놓는 거죠. 경비업 관련해서만.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경비업 담당 본사 직원을 뽑느니 그냥 지도사한테 선임료 플러스 경비업 담당하는 그런 대관 업무까지 해가지고 선임료를 몇십 정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이 현장 10개를 담당하는데 어떤 분은 그냥 15만원 받으면서 150 받고, 어떤 분은 그런 경비업적인 자문도 해주면서 한 현장당 한 50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막 경비 지도사 따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또 문의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좀 도움을 요청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조금 발생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노후에 사업장 한 몇 개 정도 담당해서 그래도 한 달에 한 5, 60 정도 버시면서 그 생활비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게 또 일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렇게 다니기에는 또 노후 대비도 어느 정도 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시설의 선임이 되던가 법적으로 뭔가 선임이 돼서 거기에 직원처럼 움직이면은 또 마음대로 시간도 뺄 수가 없고, 물론 이제 급여는 그래도 300 이상은 받으시겠지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일단 시설 가면은 뭐 소장 상대해야 되지, 아래 직원 상대해야 되지, 또 사람의 치이지, 또 그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서로 아주 그냥 알력 다툼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게 좀 싫고, 그냥 말년에 조금 이렇게 소일거리 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장 한 두세 개 담당하면 굉장히 편하게 일하면서 돈 버는 걸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지낸다면 또 이만한 자격증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오늘 비상근 지도사 업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집단 민원 현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